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인데요. 6월 2일 목요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비엠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의 프리미엄이라면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고 보통주를, 그러니까 본주를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의외로 이게 단순한 내용인 듯 하면서도 좀 의문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왜냐면은 어제 지방선거일이었고 오늘이 6월 2일이다 보니까 신주 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 날짜가 내일 금요일하고 또 4, 5, 6이 공교롭게도 휴일, 6월 6일이 현충일이다 보니까 6월 7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신주 인수권이 오늘 시간에 에코프로비엠이 본주도 3,300원 정도 하락하는 반면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15R 신주 인수권은 23,800원이 하락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화요일이었죠. 우리 선거하기 전에는 본주가 50만원대로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주 인수권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24,000원이나 하락을 했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이게 무상증자하고 관련된 일반 투자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마치 신주 인수권을 사면 300%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당연히 신주 인수권도 사도 받을 수 있고 현재 보통주를 28일까지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무상증자 받는 거는 똑같은데 이 신주 인수권에 이번에 너무 무상증자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프리미엄으로 그냥 버리는 돈이지 이게 유상증자하고 연계된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입주금은 새로 또 내야 되듯이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에코프로비엠 현재 왜 절대적으로 현재 가격이라면 본주로 저는 제가 볼 때 한 10만원 미만이 적정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만원, 지금 현재 13만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본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의외로 HTS 상에 지금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매도할 경우에 매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HTS 상에 저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의 HT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개 각 증권사마다 HTS의 이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문은 위에 메뉴바에 주문 체결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반 주문 창하고 특수 주문 창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특수 주문 창에서 쭉 메뉴를 내려가다 보면 수익증권 및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그 창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주문 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 창으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을 스크롤바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수익증권하고 신주인수권이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 에코프로비엠 15R이라고 나옵니다. 15R이 나오면 지금 현재 시세 23,900원 정도가 하락되어 있는 가격 정도가 나오고 여기 매수 매도 창이 나오죠. 요거에 따라서 잔고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매도를 클릭하셔 가지고 수량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주식을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 본주로 갈아타시고 싶으신 분은 본주를 또 별도로 여기에서 매도한 수량만큼, 증자를 받고자 하는 수량만큼
그 본주로 갈아타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TS를 응용해서 매도하는 요령, 주문 체결해서 수익증권 요거를 클릭해서 에코프로 BM 지금 이런 식으로 보유 수량을 클릭하면 매도 창이 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신주인수권으로 그걸 매도하고 본주로 갈아타서, 물론 시세도 지금 현재 지난번 17만원일 때는 보다 한 4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지금 한 3만원 정도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얼마가 유리하냐, 그 주식을 얼만큼 싸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이 급등락을 반복할 때 시장에서 얼만큼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거, 이 본주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청약을 해놓은 수량을 갖고 있는 경우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5천원을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유상증자 발행가요 38만 7천원, 요거를 뺐을 때 이 차액이 약 11만 2,4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만 2,4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요 시세보다 하회해야 적어도 1만원 정도는 하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13만원대 2만원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주인수권은 본주보다 100원이라도 비쌀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 같은 값이라면 보통주 매수가 당연히 유리하다. 이유는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6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청약을 하게 되잖아요. 청약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은 7월 7일 이후에 상장이 되는데 상장 전까지는 매매할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주가가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 한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 이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본주가 50만원을 유지하는 한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점.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 5월 6일 날 1차 발행가액이 38만 7,600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에코프로비엠의 시세가 지금 시세와 같은 50만원대였거든요. 그러면 2차 확정은 6월 13일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최종 가격은 그 6월 13일 전후로 약 5일간의 평균 가격에 0.8을 곱한 가격. 그래서 대개 50만원일 경우 5, 8이 40만원 전후가 발행가가 되는 거죠. 근데 발행가격이 1차 발행가격보다 높아질 수는 없죠. 이게 좀 지금 현재 가격이 50만원대로 오르면 유상증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낮게 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본주가 50만원을 유지하는 한 1차 발행가액 38만 7,600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 점. 그리고 신주인수권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7일 날 주식 나와야만이 그때서야 매매를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주가가 오르고 내려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6월 28일 전후로 해서 무상증자 300%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주인수권을 팔고 본주로 갈아탔을 때는 이 기간에 잘 시세에 대응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신주인수권으로 청약해 놓은 사람은 7월 7일 전후까지는 아무리 시세가 많이 오르고 급등락을 거듭해도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 보유한 사람이 훨씬 매매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는 점. 물론 이게 거꾸로 매매를 하게 되면 고점에 사고 또 떨어질 때 팔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지 않냐. 이건데 이게 매매 기술에 대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우리가 시장에서 급등하고 매물이 쏟아질 때 팔고 싶을 때 적절하게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주인수권과 보통주를 갖고 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무상주 300%는 6월 28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본주주나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7월 15일 전후로 약 7,400만 주가 또 추가로 나오게 돼 있는데,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가격이 시세 주식 수가 2,290만 주 아닙니까? 여기에 유상증자 124만 주를 포함을 하게 되면 이 주식 수가 7월 15일 이후에 4배로 증가, 이제 300% 기존에 있던 수량하고 또 300% 늘어나는 거하고 감안하면 약 9,650만 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무상 기준일 전후 6월 28일 전후로 주가가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주가 7,400만 주 증가하는 7월 15일 전후로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 과거에 우리가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또 에디슨 EV 같은 경우 무상증자를 큰 폭으로 했다가 오히려 권리락 시세도 지키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된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도 6월 28일 날 무상증자 300%를 하는 그 기준일 6월 27일 날 현재 가격 5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권리락 예정 가격이 약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6월 27일 날 12만 5천 원이 되면 지금 현재 50만 원하고 비교해서 주가가 많이 싸니까 지금 한번 크게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노터스라고 하는 주식이 최근에 무상증자 800%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5월 31일 날 권리락한 다음에 권리락 기준가에서 무려 상한가가 2번 연속 이렇게 올라온, 물론 이제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가이고 수량이 70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급등락이 예상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데 이때 보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청약자들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기 전까지는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절대로 프리미엄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 이거는 에코프로비엠의 신주인수권에 이렇게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상증자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거품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해드렸던 에코프로비엠 투자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후 시간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